말년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말씀은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고령의 환자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끊임없이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전립선이 커지는데 알고 계시듯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립선은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부검을 했을 때 전립선 비대의 소견이 발견될 비율은 80세 이상에서는 80% 이상, 100%까지라고도 하니까 거의 모든 남성이 전립선 비대를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기준이나 나라, 민족, 인종에 상관없이 이러한 소견은 거의 모든 남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립선 비대증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나스트라이드 상품명 프로스카 유명한 약이죠.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인데 처음 프로스카가 개발되었을 때 이 약의 효용을 위해서 위약을 먹은 그룹 그리고 피나스트라이드 프로스카를 복용한 그룹 증상을 좋게 해주는 약이죠. 알파 블로커를 복용한 것 그리고 알파 블로커와 피나스트라이드 두 가지를 다 복용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5년 동안 추적을 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 연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약을 먹건 두 가지 약을 먹건 약을 복용하지 않건 전립선 비대증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급성 요폐 위험도 늘어나고 인베이시브 세라피, 즉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만약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수술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더 많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지 수술 자체가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성 질환이고 수술은 60대, 70대 연령군에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됩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도 홀랩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0대 후반 내지는 70대 초반 거의 수술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70대 중반만 넘어가더라도 수술을 약간 주저하시거나 약간 망설임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들께서 수술을 망설이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수술은 마취가 필요하니까 마취에 대한 일단 걱정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동반 질환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그런 다양한 질환들 때문에 내가 회복이 어렵지는 않을까, 수술과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이 늘어나지는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출혈 위험은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말씀은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산다고 수술을 해야 할까, 그런 말씀 들으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아지면 마취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걱정들 실제로 많이 하시는데 전혀 틀리신 얘기는 아니에요. 나이가 아주 어린 영아 아기들이나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은 마취 위험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완전히 소실시키고 내가 자발호흡을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뇌와 심장과 폐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전립선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반신 부위 마취, 척추 마취나 경막의 마취를 시행하고도 안전하고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신 부위 마취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뇌에 영향이 전혀 없고요. 수술과 마취 이후에 의식이 약간 혼미해질 수 있는 선망, 발현 빈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혈압의 변화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미치는 부담도 적고 인공호흡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자발호흡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에 부담이 적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수술 이후에 폐렴의 위험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마취보다는 하반신 부위 마취가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할 수가 있죠.
90세 어르신 허리 사진인데요. 이렇게 허리가 안 좋다고는 하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하반신 부위 마취, 척추 마취 안전하게 어렵지 않게 시행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이 자라려면 영양분이나 산소에 대한 공급을 혈액으로 받게 되는데 혈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수술은 출혈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예전에 저 레지던트, 전공의 하던 시절만 해도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했고 특히 홀랩 수술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혈이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홀랩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화면의 왼쪽이 몸에서 나가야 되는 전립선 비대 조직이고 오른쪽이 남게 되는 주변부의 표면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화면에서 수술을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출혈이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술이 아주 잘 된 화면을 녹화해서 들고 온 게 아니고 홀랩 수술을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 시야에서 피 거의 내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라고 알고 계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지혈을 잘 안 되게 하는 약이잖아요. 치과치료, 발치나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하시기 전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고 시행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 중이시더라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끊고 안전하게 치과 치료나 내시경을 받아보셨다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안전하게 시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장 안타까운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이 나이에 얼마나 산다고 굳이 이 나이에 수술까지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광 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뇨의 중추는 방광이고 방광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부가 연세가 드시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방광도 똑같습니다. 방광은 소변이 차면 늘어났다가 소변을 볼 때는 효과적으로 수축해서 소변을 내보내는 근육 주머니인데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광의 섬유화가 증가하고 근력은 떨어지고 잘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약해지고 저장하는 기능도 약해지고 소변 잘 나오지도 않고 잔류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정작 화장실 가기는 더 어려워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변을 잘 보시려면 방광 기능을 잘 보존하고 방광 기능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폐색이 있다면 방광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진은 62세 남자분이신데 전립선 비대증 약 한 가지 드시면서 최고 요속은 한 14, 15 정도 나오고 비교적 편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방광이 동그랗고 아주 매끈하게 생겼죠. 정상 방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76세 어르신인데 97g이었어요. 약물 치료를 다른 병원에서 6년 동안 하셨고 6년 동안 하시는 동안 요폐가 4번이 있으셨대요. 수술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 방광의 그 테두리가 좀 찌글찌글찌글하죠. 저희가 이제 주름살이 생겼다, 방광이 노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저런 매끈한 모양이 저렇게 바뀝니다. 다음 사진은 86세, 61g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요폐를 수차례 겪으셨대요. 아까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방광이 울룩불룩하게 개실이라고 방광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붉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억지로 힘줘서 보시다 보니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내시경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동년배 70대 후반 80대 약간의 육주화라고 그러거든요. 고기 육자에 기둥 주자를 써서 방광의 배뇨근 사이사이에 실질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저렇게 줄이 쭉쭉 가 있는 모양으로 있는데 잘 늘어나지도 않고 수축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아래 그분 보면 육주화가 너무 심하죠. 저 정도면 거의 말기 방광 부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 예 한번 볼게요. 81세 어르신이었는데 전립선 크기는 88g. 요폐 때문에 3개월 동안 소변을 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요폐가 계속 있다 없다 한 게 아니고 3개월 내내 소변을 못 보셔서 소변줄을 3개월을 차고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수술 전에 내시경 사진인데 이게 비대증이 심하지 않아서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 소변줄을 3개월 동안 끼고 계시니까 소변줄이 닿은 전립선 부위가 짓무르고 염증이 생겨서 이쪽에 보면 멍든 것처럼 짓물러 있죠. 그 호수가 닿아 있지 않았던 부분은 이렇게 맞닿아 있고
있고 폐색이 심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6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소견을 보실 수가 있죠. 전립선 비대증 홀랩 수술 잘 끝났고 이렇게 출구 폐색이 해소가 돼서 방광에 소변이 나가는 길을 잘 확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소변줄 빼고 퇴원하시기 전에 바로 소변 보셨고 100cc 정도 보셨고 잔뇨는 100cc 정도 남으셨어요. 퇴원하시고 3일째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약간 배뇨감은 떨어져 있고 흐르는 듯이 소변은 보지만 자가 배뇨는 가능하고 요실금은 없고, 이런 분들 6개월 정도 지나면 잔뇨량도 없고 배뇨감도 배뇨 기능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령의 환자에서 배뇨 관리가 중요한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폐색을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수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의 폐색을 줄이는, 폐색된 정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약물 치료가 잘 듣는다면 약물 치료도 좋고, 수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리줌이나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주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 고령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방광 기능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은 방광의 과민도를 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잔뇨량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참았다 보시는 게 좋고, 너무 힘을 줘서 짜내려고 하시는 게 안 좋아요.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소변을 보시는 배뇨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신다고 건강해진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야간요, 야간에 소변량이 많은 야간 다뇨가 있으신 분들은 야간요를 줄이기 위해서 오후부터 수분 섭취를 오히려 좀 제한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방광을 보는 전문 진료과가 비뇨의학과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1년에 한 번 정도는 진찰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약을 오래 드시다가 약 더 드시기 싫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홀랩 수술을 받으셨는데, 은퇴하신 이후에 요양병원에서 관리의사로 봉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당신보다 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니 소변줄을 차고 있는 노인과, 즉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노인과 자가 배뇨가 가능한 노인의 말년의 삶의 질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2017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요양병원을 취재한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침상에 소변 주머니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요양병원이나 노년내과에서는 하지 근력에 대한 재활이나 보행 능력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런 보행기를 잡고 하거나 물리치료사분들께서 무릎, 다리 운동을 시켜주고 계시죠. 코에 비위관이라고 해서 코에 줄을 끼고 계시는 거는 보행 운동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변줄이 다 착용을 하고 계시다면 보행기를 잡고 보행 재활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어렵게 만듭니다. 보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욕, 샤워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83세 230g 홀랩 시행했던 환자분이세요. 전립선 비대증을 처음 진료 받으실 때부터 전립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냥 내과에서, 가정의학과에서 혈압약 지으시면서 대충 약 얻어서 드셨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폐 때문에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소변을 차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비뇨의학과 선생님 소개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홀랩 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까보다 더 모양이 많이 다르죠.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삼각형으로 방광이 쪼그라져 있는, 방광이 망가진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다 하더라도 폐색이 해소되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하세요. 물론 한참 때 젊은 방광 기능이 정상일 때만큼 효과는 보시기는 어렵지만 소변줄 빼고 지금은 자가변이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다. 잔뇨량도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요. 나이가 많으시다고, 고령이시라고 무조건 수술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과 마취를 감당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집안일을 하시고 식사 차려서 하시고 세수하시고 내 몸 건사하실 수 있고, 계단 한두 층 무리 없이 올라가시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외출이 가능하시다면 수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조절이 잘 되신다면 하반신 부위 마취하고 홀랩 수술을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분들이나 호흡이 어려워서 숨이 차서 몇 걸음 걷기조차 힘드신 상황이라면 비뇨기과 의사보다는 내과 의사의 도움이 더 먼저 필요하시겠죠.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최근까지 몸무게 잘 유지되시고 식사량, 식사 잘 하시고 소화기는 괜찮으시고 우리가 체력을 볼 때 근력을 파악하잖아요. 손 악력이 괜찮으시다면 홀랩 수술 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현재의 건강 상태이고 정말 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홀랩 수술이나 전립선 절제술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리줌이나 전립선 결차에서 유로리프트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의뢰의 나이가 들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지내지 마시고 꼭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진료 받으시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좋아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